오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승하고 있고요. SM과 키스트, 배우 배우용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키스트의 지분을 SM이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SM은 소폭 하락하고 있고 키스트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는 염증성 장질환 효소를 재개발한다는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고요. CIS는 이들이 개발하고 있는 2차 전지 고체 전해질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의 전기차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은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엔진은 회사를 인적 분할해서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에 합병시키고 사업회사는 매각한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는 올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알리코 제약은 어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은 왜 오르고 왜 내렸는지 저희가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대모비스 먼저 볼 텐데요. 일단 뉴스를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세대 교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현대모비스랑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건가요? 현대만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지배구조를 개선을 안 했죠. 네. 나머지는 다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정몽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의선 부회장에게 어떻게 넘겨주냐가 네. 결국은 시장이 다 아는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0% 가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가 기아차를 33% 가지고 있고 네. 기아차가 또 모비스를 16% 갖고 있고 네. 이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그러면 과연 어떤 그룹이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이냐가 가장 키포인트이고 네네. 그리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의 지분을 정인선 회장이 부회장이 무슨 돈으로 살지가 네네. 가장 키포인트가 네.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 지주회사가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브랜드 상표권을 130억 정도 지불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가능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네. 현대차 지분을 추가로 계속 매집을 해야 되는데, 네. 현대차 주가가 비싸다고 하면 네. 매집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주가의 방향성은 그렇게 가파르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비스 지분을 23%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2.3%, 1.7%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을 해서 네. 현대차 주식을 좀 많이 사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글로비스요? 네. 그러면 모비스는 어디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 있다뇨?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 네. 모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현대차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 현대차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분 가치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데 네네. 그것보다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누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티나게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네네.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올려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고 네네. 현대차 관련돼서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파업을 한 이유도 재고 물량 털기 위해서 일부러 파업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거는 내부에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결국은 개편을 하게 될 건데 매년 한 5년, 10년 동안 현대차는 매년 나오잖아요. 현대그룹 관련돼서는. 근데 이제 어느 시기나 한 번씩 이슈화 되긴 하긴 하는데 그 이슈화 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만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주가를 올려가지고 슈팅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쪽도 문제 안 좋죠.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중국에서 반일 감정 생겼을 때 네네. 자동차 섹터 정상화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 만도, 한라홀딩스 작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 40%, 50%다 하락했죠. 그리고 위아 같은 경우도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실적도 안 나오는 상황에 이게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네네. 이슈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어리석은 자리가 아닌가. 그러나
이 이슈는 매년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하는 거에 대해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이슈는 좀 살아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지분을 현대모비스가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20% 갖고 있으니까. 20%를 갖고 있으니까. 예. 지배구조를 개선시키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가 만약에 지주회사가 됐을 때 그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차의 지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주가가 싸면 확보하기가 더 좋으니까 지금 지배구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현대차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딱히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모양인가 보네요. 저는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이유는 현대차 네네. 같은 경우도 지금 놓고 보면 15만 원, 뭐 16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선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이슈가 아니더라도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 그러니까 쓰리바닥이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논리인 거지. 네네. 예, 뭐 굳이 이게 지금 당장 지배구조를 뭐 바꿔가지고 뭐 현대모비스랑 글로비스는 주가가 급등 나오고 현대차는 급락 네네. 나오니까 이런 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되지 않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면서 이게 진짜 주가 상승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뉴스인지 아닌지도 좀 구분해보고 싶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보시기에 좀 그러니까 직접적 연결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나 보네요. 그냥 반등의 정도로. 예,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주가 전망을 해 보도록 할까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등을 계속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좋아요의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드리고 싶은데요. 글쎄요. 예, 글쎄요 드리고 싶은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쓰리바닥으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워낙 강세죠. 중국 문제 해결 안 됐죠. 매출 둔화되죠. 국내에서 국내산 자동차 판매 MS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죠. 주가가 상승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원엔 달러 기준으로 1,050원 무너진다고 하면 환차 손익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면 지금 자동차 섹터를 모멘텀을 가지고 뭐 쭉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으니까 저에게 다음 종목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SM과 키스트가 있는데 그 배우 배용준 씨가 보유하고 있는 키스트의 지분을 SM이 이제 확보하기로 했어요. 인수를 하기로 했고 덕분에 배용준 씨는 큰 부자가 됐다는 뉴스도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각각의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뉴스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SM이 돈이 굉장히 많은 유보가 많은 회사도 아니다 보니까 유중을 통해 가지고 키스트나 FNC의 에드컬처를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보가 많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수한다고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달갑진 않지만 네. 그리고 사업 다각화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커진다는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500억 정도의 SM이 배용준 씨 지분을 인수를 하죠. 근데 배용준 씨가 350억 주고 유중에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부담이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예전에 회사에서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CJ ENM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하는 게 대기업 쪽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가수, 배우, 방송 제작 다 분야 쪽으로 여러 분야에서 조금 매출이 나오고 싶다라는 게 회사에 좀 반영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회사의 의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주가랑은 어떤 연결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10,000원짜리 주식이 10주가 있는데 네네. 이게 15주가 된다고 하면 매출이 증가되지 않는 한에서 15주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주주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는 안 좋죠. 네네. 안 그렇죠. 좋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SM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많이 했죠. 동방신기도 군대에서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본다고 하면 과거의 1조 시장, 그러니까 시가총액 1조를 바라봤던 SM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소멸된다고 하면 좋아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SM이 갖고 있는 그 가수라든지 음원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강점과 키스트가 갖고 있는 물론 거기도 가수도 있고 하지만 배우에 대한 어떤 강점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업 다각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주가는 좋아요 의견을 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쉽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노포커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좀
뭐 이게 어려운 뉴스라서 무슨 염증성 장질환 효소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땐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좋은 거 맞습니까?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거 빼고도 원래 효소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네네. 예, 산업용 효소 그리고 식품용 효소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식품용 효소 같은 경우는 세계 두 번째로 개발에 상용화에 좀 성공을 했었죠. 전 세계에서 아마노 빼고는 유일하게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는 SOD라고 염증 장질환 전임상이 6월에 만료된다. 네네. 그리고 조만간 적응증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테스트를 할 거다라는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본연의 가치에 벗어나서 신사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임상이 과거에 진행됐던 걸 보면 향후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곡차곡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면 기술적 상승에 대한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에 대해서만 차트에 대입을 하자라고 적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슈가 워낙 좀 괜찮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도 거의 21%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시효과 부분이 있겠지만요. 자,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너무 이슈에 급등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이게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글쎄요 드리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 매출 눈에 찍히는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1% 상승을 했는데 만약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보통 다음 시장에 한 5% 10% 떠서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때 자리가 어떻게 보면 보유자들은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차트도 보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주봉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21,000원대 대비해서 급등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량 거래량이 동반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전 2016년도 고점이 3만 원을 돌파를 하려면 네. 이 거래량을 돌파하는 더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거래량이 나온다 한들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한들 어느 정도 한번 죽였다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3만 원 부분에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쎄요 의견을 주셨고요. CIS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해요. 이게 폭스바겐의 전기차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에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최근 들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튀죠.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기업도 10.99% 상승해서 2,475원, 그러니까 장중에 25%까지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마감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디젤이나 경유나 그 휘발유를 에너지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이게 차세대 에너지라고 하죠. 차세대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는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뉴스를 찾아보면 이제 완성차 업체가 25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수혜를 하청업체나 부품업체들이 받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소차보다는 2차 전지 에너지, 그러니까 전지와 관련된 자동차가 4세대 섹터 자동차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떨까요? 내일 저희가 세 가지 선택권 드리고 있죠.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나빠요 드리고 싶고요. 네. 이유는 17년도에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당장 1분기라도 흑자 돌아서는 거 보고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빠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총 4가지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가운데 내일장 탑픽을 한 가지 꼽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종목으로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어요? 네, 탑픽으로 SM 꼽고 싶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SM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결국은 회사의 주축이었던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얼마나 하냐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지금 콘서트 티켓 가격이 1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하면 한 5만 명 이렇게 모이기 네네.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 하면 한 50억 정도 들어오는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회인가 3회인가 했죠. 근데 네. 올해는 뭐 더 한다고 하니까 매출에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을 내일장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3월 14일 오늘 장도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 살펴보고 저희는 마감 종가 확인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등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앞두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지지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호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0.36% 하락한 2,485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세를 확대하자 코스닥은 약세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소폭이지만 0.02% 오른 886선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세대교체 기대감의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 현대차가 1.3% 강세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쏟아지는데 장중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0.78% 오름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4일 수요일장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오늘 참 시장이 조정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양승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업종별로도 딱히 자, 이 업종이 오늘 참 잘 나갔습니다. 혹은 이 업종이 참 별로였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종목들은 올라가고 또 절반에 가까운 종목들은 내려가고 이렇게 굉장히 좀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됐다는 점은 계속해서 반등세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또 주는 하루였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약보합으로 출발한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결국은 0.34%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2,486.03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0.08% 강보합세로 조금 돌아섰습니다. 886.92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1,400억 원 넘게 출회가 됐고요. 기관의 매도세는 약 1,2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온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758억 원, 기관의 매도 물량은 약 500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물량을 꽤 많이 사들였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했던 업종 살펴보면요. 증권 업종과 은행 업종, 워낙 오늘 그 시장에 조금 조정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증권 업종이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 업종도 약 0.8%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했던 업종은 바로 철강 금속 업종이었습니다. 포스코가 3% 넘게 하락하면서 철강 금속 업종이 2% 하락했고요. 건설 업종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건설 기업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1.6% 하락한 채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하락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속 업종도 크게 하락했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 그리고 운송 부품 업종과 통신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업종,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낙폭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4일 수요일 마감 종가 확인해 봤습니다.